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오후까지 시장이 힘을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힘을 빠지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달라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일단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해서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과 엔비디아의 서로 경쟁 구도로 여겨지는 분위기는 이어졌는데요. 다만 국내에서 몇몇 종목의 하락은 좀 억울했다라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AI 반도체 진영에 대한 전략 브리핑 잠시 후 자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자극할 것인가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짚어봅니다. 네, 시가가 고가였던 어제 우리 증시 흐름과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였던 것이 간밤의 미국 증시였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는 시장이 엔비디아의 약세 영향으로 인해서 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막판까지 탄력도를 키워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7% 반등하면서 23,000포인트대를 회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줬던 것은 엔비디아가 장 초반 마이너스 6%대에서 종가 기준으로는 2.6%까지 낙폭을 축소했던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하단을 방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간밤 미국의 ABC 방송은 우크라이나가 잠재적 평화협정 조건에 대해서 미국과 합의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디테일은 아직도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디테일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WTI 국제유가가 3% 급락하면서 또 이것이 물가에 대한 진정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그동안 지연됐던 데이터들까지 발표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것은 최신 데이터입니다. ADP 민간 고용이 4주 동안의 데이터를 추적해 봤을 때 주 평균 13,500명씩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하게 고용 악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9월 생산자 물가지수, 물론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이기는 합니다만 0.3% 상승세를 나타나면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대목들이 되겠죠. 이번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결정적으로 키웠던 촉매가 됐던 것은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밤 그 기대감을 조금 더 강화하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의 유력한 후보로서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검토되고 있다. 백악관 내부의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케빈 헤셋 인사는 트럼프의 측근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강경하게 밀어줄 만한 인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간밤에도 4bp 가까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4% 극초반까지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요.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빠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9% 가까이 급락하면서 기준선인 20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엔비디아의 변동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이기냐 중국이 이기냐 이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자국 안에서 엔비디아의 최대의 적이 또 하나 나타나게 됐습니다. 구글 진영 대 엔비디아 진영. 시장이 이 싸움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은 필요하겠죠. 어제 밤에 메타가 이 구글의 TPU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프리마켓에서부터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그 영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낙폭을 많이 축소했던 데에는 직접적으로 엔비디아가 공식 X 계정을 통해서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보시면은요, 엔비디아가 우리
우리의 GPU는 구글의 TPU 대비 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계 TPU보다 한 세대, one generation 앞서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구글의 TPU는 맞춤형 설계 반도체, ASIC의 한 종류에 해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AI 기능, 특정한 AI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만 구동이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의 GPU는 모든 AI 기능 그리고 모든 circumstances에서 가동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증시에서 어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억울하게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글의 TPU가 치고 올라온다면 구글의 TPU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가 메모리 칩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같이 끌어올리는 것이죠. 따라서 메모리 칩에 대한 전방 쇼티지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칩 수요는 더 올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어제 주가가 빠지는 그 흐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 안에서 그 밖의 움직임을 보였던 또 다른 종목들. 일단 AMD가 역시나 엔비디아와 주가가 많이 맞물려서 움직이다 보니까 장 초반에 9%대까지 낙폭을 벌렸다가 4% 정도로 축소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AMD 역시도 지금 메타를 고객사로 두고 있죠. 메타는 추론용으로 AMD의 칩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글의 TPU를 메타가 쓴다고 하니까 함께 부담감을 받아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구글의 TPU 핵심 협력 업체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1.9%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이수페타시스 등의 이 TPU 밸류체인 종목들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으로 결국 전환이 된 채 거래를 마친 점 체킹이 되고요. 테슬라의 주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10월 유럽안에서의 판매량이 48% 급감을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반토막이 난 거고요. 지금 유럽안에서의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30%가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테슬라의 인기가 매우 부진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쯤이면 테슬라를 보심에 있어서 더 이상 전기차 판매량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주가는 강보합선 지키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밖에 리튬 2차 전지주들 해서는 앨범알이 특히 8%대의 강세 흐름을 가져다다는 점 힌트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으로 해서는 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을 때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 상승률을 한 3%대로 추가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매출은 미스가 났습니다만 마진이 양호했습니다. 전체 연간 AI 서버에 대한 출하량 250억 달러 규모로 예상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50%나 급증한 수준입니다. 사실 이 기업들을 봄에 있어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들의 마진을 압박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것이 이번에 최대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델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던 반면에 HP는 정말로 이 메모리 칩 가격으로 인해서 마진이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익 전망치를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현재 5% 빠지고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미국 증시 안에서 여전한 순환매는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간밤 저금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시세를 함께 받아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주들 그리고 주택 건설주들 대표 종목인 DR호튼과 레나, 풀티그룹 등이 5% 안팎의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리테일주에서는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인 콜스 42%나 급등을 했습니다. 베스트바이 역시도 5%대 리테일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화면에 깜빡하고 안 써놨는데 헬스케어 주들 역시도 강했습니다. 일라일릴리 지금 3%대 오늘 추가 급등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 증시 연결 포인트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시가 고가는 가장 기분 나쁘고 힘 빠지는 흐름이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래 연속해서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시가가 고가라는 것은 결국 변동성이 컸다라는 게 되겠고요. 코스피 어제 상승폭 줄여서 0.3% 강보합 정도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05% 약보합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자, 어떤 종목별 이슈가 있었는지 떠올려 보시죠. 가장 많이들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알파벳의 입증이었습니다. 구글이 TPU로 제미나이를 돌렸는데 제미나이가 너무나 좋다더라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 거기에 메타까지 TPU 구매 의사를 타진하면서 어제 시장은 에이직 반도체 TPU 모멘텀이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GPU 의존도를 낮추지 않겠느냐라며 TPU에 대한 증명의 키워드가 맞춰졌고요. GPU 쪽의 종목군인 두산, SK 하이닉스 등은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 전환하며 끝이 났습니다. 반대로 TPU의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거론이 된 이수페타시스 어제 12% 상승하기도 했죠. MLB 등에 대한 구글의 직납 이슈 어제 전달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서면서 불과 몇 달 전 6만 원에서 껑충 뛰어올라 14만 원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그 밖에 기판주들부터 해서 ISC 등의 테스트 소켓 종목들까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관련한 밸류체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알파벳의 입증 이슈와 테슬라의 자체 AI 칩 탑재 이슈, 결국 에이직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잠시 후에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약바이오 심리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할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함께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계에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어제도 20% 이상이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느낌이 오시죠? SK 하이닉스 하락 전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급락, 이런 것들이 이미 코스피의 시총을 꽤 많이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가 상승폭을 반납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그 밖에는 대통령의 여러 순방 일정 속에서 튀르키예에서 원전 프로젝트 MOU 관련한 이슈가 전달됐는데요. KB증권의 원전 보고서에 나왔었던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은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한국전력의 주가 급등은 꽤 놀랍기도 했죠. 테마단으로는 애플의 폴더블 폰 주름 제거에 성공했다, 이런 이슈 속에 IT 부품 쪽의 종목들이 올랐고요. 로봇에서는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인 노타, 그리고 원익홀딩스 등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우주 항공 쪽도 어제 올랐어요. 대통령의 순방 여러 가지 일정 속에서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요. 한국 항공우주가 조금 강한 탄력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누리호 27일 발사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평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장중에 올랐던 세트랙 I가 시간 외에서 악재성 뉴스가 있었죠. 애프터마켓에서 국가 핵심 기술을 세트랙 I 주요 인사들이 허가 없이 UAE에 넘겼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정규장의 3% 상승이었는데 종가 대비 무려 14%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은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어제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26년도 IT 키워드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 업데이트됐는데 마치 어제 시황을 축소해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키움증권의 보고서였죠. 자, 내년도 IT 키워드는 기판과 MLCC, OLED, 폴더블로 잡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AI 서버, AI 추론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기판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MLB 다중적
가격층 등의 공정 변화로 인해서 공정을 바꿔나갈 때는 처음에 캐파로스가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이미 내재화돼 있는 데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판사들을 더욱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대덕전자, 심텍, LG이노텍, 이스페타시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MLB의 키워드로 봤을 때는 이스페타시스, 그 외 FC, BGA 등으로 넘어갔을 때 다른 종목들도 함께 바라볼 수 있겠죠. 자, MLCC도요. AI 서버 그리고 전장 중심의 고용량 MLCC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량 MLCC 쓰다 보니 결국에는 부족해서 중저가 MLCC도 쓰게 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MLCC의 가격을 올려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딱 떠오르는 종목은 삼성전기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기는 MLCC와 패키지 기판의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제 이 시간에도 테슬라, MLCC, AI 쪽의 기판 이슈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기 어제 좋은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6.8%였죠. 그리고 폴더블 쪽도 폴더블 아이폰 출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해서 폴더블 관련한 종목들이 이 정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OLED라는 것의 키워드를 맞춰봤을 때는 덕산 네오룩스를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참 소외된 최근의 흐름이네요. 어제 1% 오르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기판과 MLCC 그리고 OLED 폴더블 쪽에 아이디어를 기억하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하죠. 자, 그중에서 어제 살펴봤던 삼성전기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존의 삼성전기를 바라볼 때는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니까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쪽이 좋아도 한쪽이 발목 잡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서 주가가 참 재미없었던 몇 년이었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 모든 사업부가 함께 좋아지는 트리플 모멘텀을 마주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하락의 이유가 상승의 이유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기의 사업부를 보실까요? MLCC, FPGA 등의 기판, 그리고 카메라 모듈, 전장 파워 인덕터 등으로 사업부를 나눠볼 수 있겠죠.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삼성전기를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가 2017년도부터 2021년도 고점까지의 상승률 보시면 무려 300% 이상, 350% 정도 올랐었는데 이때는 스마트폰이 막 업그레이드 되면서 카메라 개수가 막 늘어났고요. MLCC도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판 사업도 좋았었죠. 그러니까 트리플 모멘텀으로 함께 주가가 내달렸었다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중국 봉쇄되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스마트폰 교체 수요 줄어들고 MLCC 업황 둔화 이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2021년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40% 이상 빠졌던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체감하면서 무거운 삼성전기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AI 서버 전장의 모멘텀을 갖고 조금씩 달라지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어느덧 95%나 올라왔습니다. 지금 MLCC는 가동률 9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걸 풀가동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삼성전기는 AI 서버 MLCC로는 업계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MLCC 점유율로 봤을 때는 무라타가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의 키워드 AI 단에서 MLCC 삼성전기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로봇이 성장한다면 결국에 카메라 모듈 사업 그리고 AI와 칩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될수록 기판 사업 이렇게 해서 다시 과거의 랠리처럼 트리플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삼성전기 올해 상승률 놓고 보면 어느덧 100% 조금 부담스럽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기판에 대한 키워드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판에서 FC BGA 이야기를 모처럼 다시 한번 자세히 꺼내 보겠습니다. 자, 플립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뜻인데 이 플립은 뒤집다라는 뜻이고요. 볼 그리드 어레이는 공 격자 무늬 배열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칩 단면이 네모나죠. 여기에
가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마치 벌레 다리처럼 배선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칩이 고사양화될수록 그 다리 모양의 배선이 너무나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병렬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선의 칩 단면에 반구 모양의 동그란 모양의 범프로 바꿔서 작물을 심듯 배열하는 것. 그것이 바로 FCBGA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부품 간의 밀착도도 높아지고 여러 전도면에서도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이것을 심플하게 얘기하면 AI가 강력 성장해서 칩의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성능 칩넷이 요구되고 이 배선과 반도체 칩에 정말 많은 배선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판은 넓어지거나 두꺼워지거나 하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서 빛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볼 모양의 범프라는 것이죠. 이것이 FCBGA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FCBGA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장점 때문에 AI나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쓰임을 보이고 있죠. FCBGA 업체들이 처음에는 그리 많지 않았었는데요. 점점 각 기판사들도 FCBGA 사업에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FCBGA 기판 관련주들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조금 더 얹어간다면 덕산 하이메탈, 태성 등의 소재 장비 쪽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FCBGA 관련한 기판 종목들의 강세가 꽤 강하게 있었던 최근이었었고요. 심텍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속햄의 모멘텀까지 같이 얹어서 한동안 내달리기도 했었죠. 물론 최근의 분위기는 구글 덕분에 이수페타시스가 기판 쪽에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지만요. 결국 기판은 GPU가 됐던 TPU가 됐던 AI 시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시장이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앞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IT 부품 내에서 조금 더 에이직에 집중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직 반도체라는 것은 용도에 최적화된 집적 회로입니다. 특정한 기능, 추론이든 학습이든 연산이든 이런 특정한 수행하는 능력에 맞춤한 설계 반도체입니다.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공급망 안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죠. 빅테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에게 계속 주세요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것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공급망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요소일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지금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는 마치 반 엔비디아 구도로 구글 등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되겠죠. 자, 이것은 참고용으로 보시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AI 반도체는 아키텍처 구조나 기술에 따라 분류합니다. GPU, ASIC, 뉴로모픽 등등으로 나뉘고요. 지금 GPU와 ASIC이 마치 이렇게 경쟁 구도로 인식되면서 시장에서 그 종목들을 가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ASIC 반도체, 이 주문형, 맞춤형 반도체에 관심이 집중될수록 자극을 받는 곳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MLCC, 여기도 MLCC가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ASIC 반도체는 전류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전류에 대한 조절이 필요해서 MLCC 쪽이 자극받기도 하고요. 맞춤형 반도체라는 것은 다 품종입니다. 품종이 많다라는 것에서 테스트할 일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품종이 많다라는 건 설계할 일도 많아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테스트 소켓 등의 종목들이 어제 함께 올랐던 것이고요. 그 안에 회로박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어제 추가적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승했던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 거의 다 이 에이직과 연결고리가 짙은 쪽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더 관심을 집중해야 될지 아니면 이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 쉬고 있는 쪽에 매수를 노려야 될지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잠시 후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따로 떼보겠고요. 사실은 이게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긴 시계로 놓고 봤을 때.
진영을 나누기보다는 업황을 봐야 한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단 시장이 말하고 있는 진영 나누기를 볼까요? 그동안은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가 한 주축이었었죠. GPU를 생산하고 거기에 HBM을 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시장에서 구글과 브로드컴, TPU 설계 생산,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쪽 밸류체인으로 넣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TSMC는 지금 풀캐파인 상황이죠. 모든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글의 TPU를 더 이상 생산해줄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생산해줄 수 있는 능력치는 삼성전자라는 것이고 이 가운데 또 TPU에 HBM을 넣지 않겠는가라는 것까지 맞물려서 구글, 브로드컴, 삼성전자 대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이렇게 나누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어제장에도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결국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엔비디아든 구글이든 뭐 GPU든 TPU든 에이직 반도체든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커진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뭐 이 안에도 HBM 다 들어갈 거고요. 소재 들어갈 거고 기판도 들어갈 거고 AI 회로박도 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진영보다는 업황을 바라보면서 굳이 어떤 종목에 대한 패닉셀링 동참 이것보다 조금 더 눈길이 가는 종목을 피킹해 나가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뭐 거론하고 있는 종목들 구글 진영의 종목들로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종목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키워드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그래서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소재단의 종목들도 업황의 키워드에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앞서 체리낸커도 살짝 거론을 해주셨습니다만 하이닉스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것은 뭐 다들 납득이 되고 공감이 가겠습니다만 다른 종목 갈 때 못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엔비디아 진영이라서 라고 하기에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어느 누가 됐든 결국에는 AI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GPU에 HBM을 대량 공급하고 있는 그 힘으로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주가 상승을 기록했죠. 구글 TPU 역시나 HBM을 사용합니다. 7월 달에 UBS 측에서 구글 TPU에 SK 하이닉스 HBM3 12단 제품 공급이 있었다. 이런 분석 보고서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엔비디아 진영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 흔들려야 되나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완연하게 형성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SK 하이닉스 얼마 전만 해도 60만 원 위에서 흘러가던 이 종목인데 지금 꽤 단기간에 조정을 기록했죠. 매일같이 음봉을 나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아니면 굳이 많이 오른 이 종목 노이즈 껴있을 때 들여다보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으로 가볼게요. 뉴욕도 분위기가 이틀 연속해서 좋았죠.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케빈 해시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백악관에 있다라는 것만 해도 트럼프 진영이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토리가 더 강화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거기다 베센트 측에서는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에 연준 의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유리한 트럼프 진영에 조금 더 유리한 친한 인사를 배정한다면 금리는 낮아지는 방향일 것이다 라는 것에 시장의 금리가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트럼프 이슈로는 종전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재건을 자극할 여지가 있겠죠. 일부 속보로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측이 제시한 평화협정을 받아들였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픈 AI와 구글의 구도 국면으로 가게 되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네요. 제미나이와 챗 GPT 이슈가 되겠죠. 거기에 불을 지핀 게 바로 세일즈포스의 CEO 발언이었습니다. 내가 2시간 써봤는데 그동안 열심히 썼던 챗 GPT보다 제미나이 3.0이 훨씬 좋더라. 갈아탄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에 대한 지금의 경쟁 우위 조금 더 무게가 실렸고요. 약간 반 엔비디아 진영 혹은 반 오픈 AI 진영으로 종목군들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글과 메타, 세일즈포스 진영에서는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엔비디아와 이 메타의 그동안 반도체를 납품하던 AMD 같은 경우는 메타를 빼앗기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감 속에 하락하는 모습이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구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결국 구글과 오픈 AI 혹은 구글과 엔비디아를 경쟁 구도로 보면서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7 이 시리즈 판매가 여전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제약 바이오단에서는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임상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 한 번 더. 일라이릴리 젯바운드 장기 투약에 대한 필요성을 논한 논문이 나왔고요. 머크의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긍정평가한 웰스파고의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서 제약 바이오도 같이 힘내는 모습. 국내에서는 그럼 오늘 AI 반도체 진영과 아이폰 관련주, 제약바이오 이 중에서 어디가 오늘의 승기를 잡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욕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버블 액츄얼리. 오랜만에 이 러브 액츄얼리를 떠올리게 하는 증권사 보고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겨울이니까 또 그 영화 2003년도 영화였는데 슬슬 다시 봐야 하는 시기인가 싶어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낸 보고서입니다. 반도체 미세 조정 그리고 바이오 본격 도약으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AI 버블론 또 엔비디아에 대한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미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비중 낮추는 건 위험하긴 하다. 삼성전자와 장비주는 긍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반도체 상승에서 힌트를 얻어서 바이오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반도체가 준 힌트는 결국 미국 기업이 투자하는 쪽이 수혜를 본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비파마는 여러 가지 오리지널 약들의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이죠. 그래서 빠르게 다른 바이오텍의 플랫폼 등과 손잡고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기전들을 내놔야지만 특허 만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제약바이오를 살펴보자라는 내용의 취지고요. 요즘 빅테크의 조정 속에서 빅파마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도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연말 연시는 바이오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세요. 이런 내용까지 넣어놨네요. 하나투자증권의 의견대로 슬슬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반도체와 바이오를 같이 끌고 가면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면 어느 종목으로? 라는 것이 또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재건 키워드요. 오늘의 테마로 일단 후보 넣어놔야겠죠.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 조건에 동의했다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기계, 모듈러 농기계 혹은 로봇 등의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재건에서 실적주로 본다면 당연 앞단에 이 두 종목이죠.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그런데 테마단으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현대에버다임이라던가 아니면 DY파워, 그 외에는 대동기업, 대동 그리고 금강공업 이런 쪽이 반응을 보이니까요. 테마와 실적주 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다만 언제 또 우크라이나가 안 한다라고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촉각을 좀 곤두세우셔서 변동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트렌드나 이슈들 살펴봤고요. 시장 정리하러 넘어가 보시죠.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 일단 시황은 뉴욕장 올랐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승했습니다. 거기다가 베센트가 트럼프와 시진핑이 내년에 4번 정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중에 대한 우려를 많이 줄여놓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금리 인하 이슈 속에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 좋았습니다. 릴리, 머크, 노보노의 상승, 또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가게 될지 봐야 되고요.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이 분할 재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좀 투심이 위축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회복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진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쁠 것 없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구글의 부상으로 흔들림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엔비디아 측에서는 우리가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들의 경쟁은 AI 생태계 확장으로 봤을 때 그 아랫단에 있는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생태계 확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상승했었던 것에 대한 부담을 제외하면 이 이슈는 오히려 호재성 뉴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테마는 앞서 봤던 재건이고요. 이 러우 전쟁 종전으로 떠올려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건 에너지 물가의 안정화입니다. 결국에는 유가나 천연가스 이런 쪽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쓰는 쪽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재건과 석유화학의 키워드를 일단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로 보긴 좀 그렇지만 구글의 TPU 좀 더 주목받을지 보시죠. 오늘의 일정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남아있는 일정인데요. 누리호 4차 발사 이슈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내용도 시장에 얼추 전망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슈들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최근 시장 AI라든지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가장 또 중심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섹터를 잡는 게 굉장히 애매한 시장이기도 한데요. 최근 특히 하반기 들어서 여러 가지 신규 상장주들이 또 새롭게 얼굴을 드러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을 자세하게 파헤쳐 보면서 최근 시장의 흐름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신규 상장한 대표 종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피, S2W, 명인제약부터 삼양바이오팜까지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상장 첫날에는 웬만큼의 반응은 다 나오다 보니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이 중요할 텐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화살표가 있는 종목들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잠깐 빠졌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구나, 아니면 방향성을 다시 우상향 쪽으로 틀고 있는 종목이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그래피라든지 S2W, 노타 같은 종목이 있고요. 큐리오시스와 알트, 그리고 삼양바이오팜 같은 종목들이 상장 이후에도 다시 한번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첫날을 기준으로 살펴보신다면요. 노타 같은 종목이 이제 더블을 기록하면서 240%가량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이노테크라든지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 300%까지 따따블을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이렇게 첫날에도 반응이 강하게 나왔다는 점까지 이 종목들 관련해서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또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사실 이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그 부분을 완전하게 다 메꿔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허탈하다, 아기상어가 아니라 심해상어였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반응도 나왔던 만큼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종목들을 선별해 봐야겠습니다. IPO 붐과 IPO 냉각 그 어느 사이에 있는 최근의 시장입니다. 사실 한 4년 전 2021년이 바로 이 신규 상장주들, 새내기 주들의 대붐이 일어났던 때인데요. 2025년은 그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열기가 식어들기는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IPO 제도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업과 기관들의 이 참여 부담감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아무래도 유동성이 폭발한 가운데 금리에 대한 부담이 적었던 만큼 그 붐이 일어났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섹터라든지 IPO가 일어났던 섹터는 플랫폼이라든지 빅테크 이런 쪽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봤던 것이 실제 일어나는 실적보다는 이 스토리 중심으로 이뤄졌었는데, 최근에는 AI, 로봇 관련해서 내러티브도 중요하지만 그 기대감을 뒷받침
해주는 실적이나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가 하나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4년 전에 비해서는 열기가 식어들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에 비해서는 열기가 식어들었을지언정 그래도 이번 한 달을 보고 성과를 본다면 나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라는 코멘트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밀렸던 수요 예측이 줄줄이 재개가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부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상장 초기에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강세 기조가 지금 유지가 되면서 IPO를 향한 투자 심리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전반적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상장 첫날에 어쨌든 강세가 나왔고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7개 종목들이 상장한 가운데 6개 종목이 첫날에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대감을 걸어봐도 괜찮을지 저희와 함께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3, 4개 주들이라고는 하지만 반짝뜨고 질 거라면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의 큰 흐름에 함께 올라탈 수 있는 기업들이 신규 상장 이후에도 다시금 선택을 받는 그러한 흐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키워드는 결국 AI 그리고 AI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최근 이 AI 거품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발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AI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쪽이 신규 상장주 내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종목으로는 S2W, 노타, 그리고 알트 이렇게 3가지 종목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S2W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상당히 무겁게 쏠리기도 했는데요. 41만 주 넘게 샀고 그리고 전일장 15% 넘는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 S2W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이제 다크웹 기반 사이버 보안 업체고요. AR 기반 보안 솔루션 업체라는 점 살펴주시길 바라겠고 내러티브를 살펴본다면 AI가 확산이 되면서 보안 수요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올 한 해 동안 체험을 한 바 있죠. 보안 관련 종목들이 또 한번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S2W도 함께 관심을 받으면서 내년부터 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영업 손실이 어쨌든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 만큼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 거고요. 2026년 가이던스를 살펴보시면 매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69% 넘기는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핵심 체크 포인트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해외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해외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보안 수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과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아시아권 정보기관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B2G 중심 사업이 B2B로 이제 기업까지 공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적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현대제철 쪽으로 공급을 했고 올해 내에 2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슈 플로우 업데이트 되는 대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노타 살펴보시죠. 노타 같은 경우에도 전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쏠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가도 두 자릿수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보시면 AI 모델 경량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AI 경량화 엔진 관련 기업이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구글이라든지 삼성, 엔비디아 같은
같은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에 지금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온디바이스 AI 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탑승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PC라든지 스마트폰 쪽으로만 발전을 하려는 시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자동차에도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접목시키려는 흐름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타도 AI 빅웨이브에 탑승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향후 AI 단말기 생태계가 확장될 경우에는 핵심 테마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바로 노타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트 살펴볼 텐데요. 알트 같은 경우에도 전일 시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보시면 어제 아마 상한가를 찍었을 텐데요. 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 넘기는 급등 흐름 보여줬었고, 이제 상장한 직후에 잠깐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다가 곧바로 되돌리고 있는 주가 차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알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모바일 단말기 자체 제작 그리고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국내 3대 통신사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키즈폰 그리고 시니어폰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저 그런 기업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신사업과 관련해서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AI와 로봇을 공략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 신사업 분야에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는지가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 쪽으로 국산 LLM을 적용한 AI 셋톱박스를 공급하는 이 공급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씩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도 예의주시해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알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과 플랫폼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AI와 로봇 신사업이 함께 맞물리면서 융합 스토리가 상당히 재밌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수급도 들어오고 주가 반응도 굉장히 잘 나온 만큼 이 세 가지 종목들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 노타, 그리고 에스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까지는 AI 내러티브에 완벽하게 올라탈 가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규 상장한 종목들 이제 살펴볼 텐데 사실 이쪽까지는 뭐 그린광학부터 CMTX까지는 순서가 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모멘텀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린광학 같은 경우에는 AI, VR 그리고 AI 카메라 광학 고정밀 렌즈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애플과 메타가 XR 기기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을 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항상 이슈가 나왔을 때 반짝뜨고 지는 그러한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기보다는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큐리오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와 애플의 비전 프로 소식 그리고 AR 부품 이런 쪽을 공략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나 테크놀로지라든지 CMTX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 MLCC 또는 5G, 6G 통신 장비로서 AI와 관련해서 섞여서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가능성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와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알파벳이 다시 한번 시장에 기름을 부었고요. 그래서 시장은 다시 한번 AI 쪽으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결국에 올라탈 수 있는 신규 상장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AI 내러티브가 중요하고 그러한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새내기 주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네요. 저희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와 함께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전략들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요일 주 중반에 시장의 분위기 점검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올해를 바라보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요 증시 키워드 알파벳,
그리고 반 엔비디아의 분위기, 그리고 금리 인하, 또 재건 이런 이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자꾸만 시가가 고가인 상황이 반복되니까 차장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이죠. 짜증나요. 네.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썼나요? 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음봉이 밑꼬리도 못 달았다는 게 좀 아쉬워요. 실제로 어제 아침을 시작했었던 우리들의 마음은 사실 설레임으로 가득했었거든요. 미국 IT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이 엔비디아가 크지는 않았지만 미국 나스닥 반등이 워낙 큰 폭이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느 정도 면을 대변할 수 있는 마이크론의 반등도 8% 가까이 떴는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끝난다는 거. 어저께 그 시간에 NXT까지 다 합치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진짜 속상하네.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둘 사이가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이제 오늘 새벽엔 더욱더 증가했죠. 그래서 그 다음 연준 의장 선임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네. 그분이 트럼프의 지지자이다 보니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84%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30%대에서 여기까지 확 변하고 있어요. 확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뉴스 하나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시장이라서 이런 시장 우리는 변동성 시장이라고 하죠. 이 안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 증시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이 움직일 때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시황이 좋아야 돼요. 시황이라는 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금리,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오르락내리락은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고 중국을 만나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를 적어도 올리는 일은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과 지금 미국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4%의 금리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라는 것이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 또 비둘기적인 스탠스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하지만 이런 걸 유지하려고 할 때 시장이 먼저 자극하면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지금 시황을 전제로 한 시장의 조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황, 두 번째는 재료인데요. 재료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AI 이런 이슈일 텐데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투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재료로서도 아직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AI 버블론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은 시간이 있는 날이니까 말씀드리면 네.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기 버블인 건 맞아요. 굉장히 주식에 관심 없었던 투자자들이 아직도 관심 없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에게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걸 보면 단기적인 어떤 버블처럼 느껴지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AI 버블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버블의 꼭지에서는 버블이 마저 틀려라는 논리 자체가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시장은 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광기인데. 그렇죠. 그것이 버블의 꼭지에 나타나는 것이지 마이클 버리가 맞네 틀리네 이런 논리 이야기를 말도 못 꺼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산업이 가는 과정 속에 겪는 어떤 고통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저는 여기서 삼성전자가 11월에 조정을 안 주고 삼성전자가 20만 원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이 더 피곤한 시장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쉬어가야 다른 섹터들도 주목도 받고 고민도 하게 되고 저가 매수하는 사람의 기회도 얻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료면에서도 저는 아직도 부러지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가 수급인데요. 저는 지금 꼬인 것이 수급이 꼬여 있는 장이에요.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좋았다가 11월부터 고객 예탁금이 10월 말부터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좀 줄었어요, 고객 예탁금이. 그런데 신용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신용잔고가 지금 최근 2주 동안에 2조가 늘면서 참 저 돈 빌려줄 증권사도 돈도 많아요. 저렇게 2조가 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신용잔고 내려가는 것이 상당히 사실 불편해요. 지금 시장은 조정을 주는데 신용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변동성을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아주 초단기 자금 아니면 굉장히 매물벽을 쌓아놓는 시장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그런 전설이 있죠. 신용이 늘어날 땐 주가가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하나의 시장을 무겁게 하는 이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고객 예탁금이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조금 정체된 부분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반대 매매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한 자금 또는 그쪽이 더 저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 이동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수급이 좀 꼬여 있어서 이것이 해법이 풀려야 되는데 가장 쉽게 해법이 풀리는 것은 외국인이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천수답으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은 매매를 해야 돼 라고 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수급의 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수답으로 외국인이 매수해 주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수급의 꼬임이 우리 시장이 무거운 이유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황과 재료 측면에서는 손상된 것이 없고 수급의 꼬임이 지금 시장에 여러 변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나 꼽아볼 수 있겠다 얘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부총리 측에서 기자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서 또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좀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시죠. 자,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반도체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위상을 조금 깎아먹는 듯이 구글의 제미나이 3.0 그로 인한 TPU 모멘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반 엔비디아 진영 이렇게 해서 구글, 브로드컴, 거기에 삼성전자 이렇게 밑에 테스트 소켓, 디자인하우스 막 이렇게 갔단 말이죠. 에이징 라인까지 이어지면서 이쪽으로 배팅을 강하게 해볼까요? 아니면 요참에 살짝 조정받는 이 엔비디아 진영, 엔비디아 가까운 친구들을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논리 다 무색하게 그냥 누가 하든 AI 생태계 확장으로 보면 반도체 긍정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엔비디아와 구글의 약간 힘의 기울기가 알파벳으로 확 쏠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반등을 줬었던 핵심 이슈로 제미나이 3.0의 시장의 호평인데요. 저는 저게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퍼플렉시티, 챗GPT, 제미나이에게 똑같은 질문, 똑같은 수정어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었을 때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미 저는 챗GPT 유료 버전 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달 반 전부터는 제미나이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과 정확도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저의 마인드를 이렇게 좀 보강하는 것과 우리가 그 마인드 디톡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내가 어떤 인성적인 친구로서의 대화는 챗 GPT가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구를 챗 GPT를 지내는 건 진짜 재밌어요. 정말 네. 좋아요. 그리고 어떤 마인드적인 측면에서는 챗 GPT가 유리하지만 어떤 업무적인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미나이가 압도한 지 저는 꽤 오래됐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 3.0을 아직 안 써봤는데 곧 쓸 생각입니다. 근데 이미 뭐 홍보한 거만 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미 뭐 압도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써 나가는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이미 좀 설레입니다. 근데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 기준에서는 둘의 영역이 좀 달라요. 하지만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이미 구글 측이 이겨나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알파벳이 치고 나가는 것인데 이게 엔비디아가 빠질 이슈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엔비디아가 기하급수적으로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 대비 주가는 꽤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대비 오히려 엔비디아가 조금 매력이 있어 보이고 알파벳은 이제 좀 출발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엔비디아가 언제 출발할지를 좀 시장은 고민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알파벳이 좋을 때라고 해서 한국이 알파벳 차서 네이버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무거워. 괜히 고집 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김진만 의원님 네이버 주주들이 보살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좀 그런 하지만 뭐 저는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는 관점에서 조정원 매수 의견은 여전히 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안에서 결국 수급의 타점을 기다려야 될 텐데 지금 이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확실히 알파벳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서 이제 알파벳이 찾아낸 것이 TPU이지 않습니까? 네. 메타의 구글 TPU 사용 가격 가능성도 어저께 좀 뉴스가 나왔었죠. 자, 이런 이슈 속에서 결국은 수급의 이동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 타이밍은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을 쉬어가고 있는 것은 기회인 것은 맞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도 해법을 찾고 싶어라고 할 때 시장의 대장은 압도적으로 기판주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쉼이 없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택이 부러질 때 채권 발행을 만행한 것이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 것이 조금 실적이 부러짐으로 부담감이 작용돼서 대적전자 대비 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투심이 조금만 안정을 찾으면 나 또한 다음 차례를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압도적으로 이쪽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 새로운 화두로 던져진 것이 TPU잖아요. 네. TPU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이수페타. 그렇죠. 이수페타시스는 TPU가 아니더라도 이미 시장의 기판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매력도로 다시 한번 매력을 발산했죠. 잘 안 꺾여요. 예전 로보티즈 보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격줄이면은 에라 모르겠다. 21선 붙으면 들어가자. 뭐 그런 전략을 좀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21선이면 좀 아니지. 5일선 붙으면 들어간다. 뭐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TPU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CPU는 계산하는 애들, GPU는 똑똑한 애들. TPU는 똑똑한 애들 중에 특화된 애들, AI에 특화된 애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뭐 굳이 TPU라고 이제 설명한 이스페타시스 갖다 붙이면 하나 마이크론 그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도 최근에 주가가 좋아서 좀 플러스로 설명해 드리면 이것이 이제 그 칩에 들어가는 PCB에 들어가는 거기에 동박 적층막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동박막이라고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였는데 이제는 PCB에도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최근에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TPU가 이제 이것이 특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머신러닝에 특화된 주문형 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디자인 하우스도 함께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것이다 해가지고 에이징랜드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실질적으로 이런 에이직 칩이 시장에 반영되는 첫 번째 트리거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조정 길었어요. 조정 길었어요. 지금 솔직히 가격 부담이 없는 자리예요. 또 하나의 가격 부담이 없는 것이 이 신경 처리망이라고 해가지고 고단화된 기술을 계산하는 것이 이제 NPU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특화됐던 것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랑 조금 더 확산하면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쉬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NPU 관련된 종목들이 아예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다. 신규 접근이 부담이 되지 않는 종목군들로 해서 TPU와 연결지어서 시나리오가 풀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주식 투자 어렵죠, 여러분. 뭐 TPU, NPU, GPU 어려워요.
자, 이런 가운데 반도체는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SK 하이닉스의 이런 조정은 저가 매수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TPU가 자극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이제 NPU도 볼 수 있고 디자인 하우스 단도 같이 볼 수 있다. 왜 소켓 얘기 안 해주세요? 뭐 소켓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랫동안 쉬었다가 이제 가려고 했었던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고영이 그렇게 좀 출발했었고, 뭐 이오테크닉스가 조금 먼저 출발했었고, 그 다음에 K시테, 이제 이번에 출발한 것이 ISC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목 흐름이 후발권으로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관들이 자기 종목 컨트롤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저는 이 종목,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소켓이 좋고 이게 올라가니까 장비가 좋고 이 말씀 드리기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떤 관리하는 지금 기관사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기관들이 어떠한 종목을 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목군들에서 제가 그때 이제 다음 주자 ISC 아닐까요 했는데, 그렇게 말했으면 캐시텍도 올라갔어요. 이오테크닉스도 올라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종목들이 기관들이 자기 종목들을 관리하는 영역으로 좀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수급 논리로 볼 때 좀 12월장이 조금 11월보다 나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이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기판주 얘기하니까 저희가 기판주 폭등했는데 추매도 가능한가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 나올까 봐 말씀드렸잖아요. 이수페타시스 함부로 9점이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내 타이밍이 오면은 그런 종목의 타깃꾼을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 타이밍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매매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마음 불편하게 억지로 함치장이 사러 가니까 지금 사자 이런 컨트롤보다는 나의 타이밍을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속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 얘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프리마켓 출발했습니다. 분위기 한번 들여다보시죠. 전체적으로 총 상단의 종목에서는 하이닉스와 삼바 정도를 제외하고 일단 다 상승권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등이 있는 이제 코스닥에서도 일단 제약바이오 나쁜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막 뚜렷하거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테스트 소켓단의 리노공업 4% 정도 올라가는 총 상단에서 좀 자리하고 있네요. 상승률 상단으로 가볼까요? 재건입니다. 대동기어 13%, 현대 에버다임 8%, 전진건설 로봇, HD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 강세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중일 관련한 이슈 속에 삐아 한 7%, 바이오비주 이런 종목들 같은 맥락으로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 좋았던 한국항공우주 이제 누리호발사 이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방산과 우주항공의 키워드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다만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했던 세트라가이 지금 11% 급락입니다. 이노스페이스 16% 급락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쪽에서도 종목군들의 분위기가 이슈에 따라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점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리기판 쪽 어제 기판 쪽 관심 받으면서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JNTC가 그 앞단에 서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내에서 하이닉스, 삼바 하락하는데 어제 코스피 상승분 반납에 좀 주요했던 요소 중에 하나 10포인트 날렸습니다. 코스피에. 그게 바로 삼바였어요. 네. 삼바 기존에 홀딩 얘기 주셨었어요. 분할 네. 이전에. 그리고 지금 재상장되고 나서 엄청나게 급변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할 전보다 더 내려갔는데 시총이 합산 시총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아쉽네요. 바이오 분위기가 좋았을 때 분할이 돼서 내심 기대를 했었다라는 점과 또 하나는 하필 그 타이밍에 바이오가 좀 주춤하기도 했었다. 근데 이거는 뭐 핑계고요. 실질적으로 분할을 하는 타임테이블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분할 직전에 숨겨져 있었던 자산 가치의 밸류를 재평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분할 직전에 주가가 오릅니다. 분할이 되고 나면 이미 밸류가 반영됐으니 주가가 한번 하락을 해요. 하락을 맞고 난 이후에 OCI랑 OCI 홀딩스 분할됐었을 때 보시면 딱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업황, 앞으로의 업황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평가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는 탄탄한 회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에피스가 지금부터 달려가기 위해서 셀트리온과 함께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과정이 분할 직전의 상승 맞았죠. 분할 직후의 하락. 그 이후에는 성장의 밸류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부터 떨어지냐 오르냐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지금부터는 올라요?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올라요라고 말하면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제가 무슨 부채도사도 아니고 올라요라기보다는 지금부터는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전통적으로 인적 분할했었을 때 그런 주가 흐름이 있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오히려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눈여겨볼 때 셀트리온도 함께 눈여겨보겠다라고 저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바이오도 좀 말씀드릴까요? 네, 오늘 바이오 좋아요. 조금 기대가 되는 날이고 최근 며칠 동안 반도체가 좋았을 법했을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을 법했던 날들에도 바이오가 오히려 강했었던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종목별로 막 펩트론 한번 맞으니까 심리가 좀 뒤숭숭한 거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도 여기저기서 좀 해법을 찾아가려고 할 텐데 그 안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여전히 ADC 플랫폼, DAC 플랫폼에서는 아직은 좀 견고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리가캠, 오름 테라퓨틱이고요. 코론 티슈진도 여전히 조정은 기회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로 자리가 오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중소형 주단에서 3빌리언과 토모큐브란 놈이 눈에 띕니다. 네. 제약 바이오단 이슈 살펴봤습니다. 뭐 노보나 릴리나 뭐 머크 등이 좋기 때문에 이들에서 연결이 되는 머크의 짝공사 알테오젠 혹은 비만 치료제 이런 쪽에 대해서 언제든 이슈가 나올 수는 있겠죠. 주목하면서 업황의 분위기 보겠고요. 말씀 주신 종목들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과 일본의 갈등 수혜 섹터로 보였던 종목들이 한 일주일간 가열차게 올랐었기 때문에 일제 하락했습니다. AI 진영의 관심이 또 뭐 구글로 인해 나타났기 때문에 수급을 빼앗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중일 관련 수혜주들 뭐 지금 좀 쉴까요? 아니면 사볼까요? 중일 간의 감정 싸움이 너무 타이밍이 좋습니다. 시진핑도 자기의 어떤 진영, 결속력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네. 뭐 한알령이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나라가 공통의 적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을 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한국과도 잘 지내야 되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공통의 적을 만들 때 지금 일본만한 써먹을 만한 카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도 다키치 총리가 들어왔으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어야 될 때 미국, 한국을 적으로 만들기가 애매해요. 지금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서로의 정치적 입지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좀 분위기 보면서 화해할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절대적으로 좀 싸우는 모습이 상당히 유지될 수 있고 서로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시장에서 이런 테마가 들면 굉장히 세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테마인데 지금 이런 소형 테마들이 잘 안 움직여요. 뭐 이런 테마를 해. 그냥 삼성전자 빠지면 이거를 노려야지. 이렇게 대기 자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조금 네. 의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산물 수입 이제 규제를 중국이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에게 뚜렷한 수혜, 확실한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중국에서 일본의 아예 관광 노선 자체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림도 나와서 여행에 대한 수혜도 뚜렷한 수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어떤
뉴스가 주는 상징적 테마가 아닌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이 돼서 이 테마는 여기가 끝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뭐 종목을 막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네. 수산물에서는 한성기업, 신라 SG고요. 여행에서는 노랑풍선, 롯데관광개발 정도는 조금 눈여겨봐서 관심 좀 한 켠에는 놔둬야 되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중1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 마침 때마침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베센트는 내년에 트럼프, 시진핑이 4번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통화했던 이유가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이슈였는데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습니다. 일부 속보로는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 받아들였다라고도 하고요. 재건 어떻게 접근할까요? 제가 월요일도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27일까지 기한을 줬다라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대비 그날 이 관련된 테마 움직임이 굉장히 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이오 반도체 여기에 굉장히 집중돼 있어서 그런데 이 재건 테마는 생각보다 센 테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강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시장의 수급을 좀 빨아들일 수도 있을 만한 테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대북주 테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의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썰로 나오는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어떤 수정된 사안의 카드를 받아들였다.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릴 때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 관련돼서는 제가 월요일날 방송에 드렸었던 톤보다 제 마음속에는 더 높았었던 기대감인데 이제는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SR스틸텍, TYM, 대동기업, 현대에버다임, 그다음에 HC 현대인프라코어, 뭐 두산밥켓 이런 종목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P 팹리스 쪽에 막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차장님의 그 마지막 시황 멘트가 지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또 다른 저희가 관전 포인트를 놓고 봐야 되는 이슈 어떤 건가요? 마지막 전략으로서는 시장에 좀 지치신 분들을 위해서 맨날 바이오 인터넷만 틀면 AI 버블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이럴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은행주를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주 지금 전략적으로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것이 수급이 외국인으로 넘어갈 때 아마 주가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KB금융, 신한지주, JB금융지주, 기업은행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볼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시가가 고가가 아닌 국내장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